자, 첫 번째 서스펜션 케이블에 의한 지붕 구조는 케이블의 어떠한 저항력을 이용한 것인가. 지붕을 이런 케이블이 붙잡고 있대요. 위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달았다고 볼게요. 이것은 이렇게 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붕을 잡아주는 인장력을 이용한 구조입니다. 집안의 부동치마 원인이 아닌 것은 같지 않게 침하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침하, 여기는 덜 침하.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거고요. 지층이 다른 거예요. 또는 지정이 다르거나 땅 자체가 여기는 좀 단단하고 여기는 무른 거예요. 그리고 지정도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는 자갈만 깔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막 코어링을 해서 막 박은 거예요. 기둥 같은 걸 막 박은 거예요. 그건 지정이 서로 다른 것. 그리고 연약층, 땅 자체가 연약해서 여기는 많이 꺼지고 여기는 덜 꺼지는 거예요. 연속 기초라는 거는요. 기초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립기초를 좀 길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잡아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독립기초를 하지 않고 연속된 줄기초로 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원인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원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골 구조에서 사용되는 접합 방법이 아닌 것은 인데요. 용접 그리고 고력볼트 핀 모두 철골을 잡아주는 겁니다. 듀벨은 뭐냐면 만약에 목재와 목재를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내려가려고 하면서 잘라지려는 힘, 전단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이 듀벨이라는 겁니다. 듀벨 접합은 목재를 붙이는 철물입니다. 4번 수직재가 수직 하중을 받는 과정에서 임계 상태에서 기하학적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가늘고 긴 세장한 부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재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을 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꺾여버리는 이것이 좌굴 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절판 구조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절판 구조는요. 이렇게 접어진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얇은 판을 접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절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된 얇은 판은 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옆에서 발생하는 힘이나 위에서 발생하는 힘을 조금 더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강성을 얻기가 쉽고요. 슬랩도 이렇게 좀 접어버리면 두께를 얇게 해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왔을 때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굴러서 나갈 수 있는 음향 성능이 편편한 것보다는 우수합니다. 대신에 철근 배근은 용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철근 배근이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편편한 거에 비해서 쉽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은 거리가 좀 멀다. 자, 6번입니다. 조적조에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최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가? 이렇게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이 전체의 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이는요, 10m를 넘지 않는 게 유리해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정해진 수치니까 이렇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치 쌓기법에서 아치 너비가 클 때 아치가 여러 겹으로 둘러싸은 것, 이렇게 쌓았는데요, 힘이 좀 덜 이렇게 제대로 안 받나 봐요.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쌓는 거예요. 그래서 층을 두어서 여러 번 쌓는 것, 이것이 층두리 아치입니다. 재료의 안정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망입 유리는 깨어지는 경우 파편이 튀지 않아 안전합니다. 유리 보통 이렇게 한 겹 들어가고요. 복층 유리에서 이 안쪽에 이렇게 철망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리를 한 장 더 넣는 거죠. 만약에 유리가 깨졌을 때 이 철망이 유리 파편을 잡아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석재는 화열에 대한 내력이 크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적다라고 했는데 모든 석재는 아닙니다. 우리 화강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알갱이는 내화성이 부족하고 어떤 알갱이는 내화성이 좋아서 불에 닿았을 때
내화성이 좋지 않은 게 팝콘처럼 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석재가 화력의 내력이 크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3번, 방화도료는 가연성 물질에 도장하여 인화 또는 연소를 방지 또는 지연시킵니다. 보통 어디다 많이 쓰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철골 이런 거 이렇게 열 받으면 막 녹아버리는데 그런 거를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냥 불타지 않게 하는 거에 발라주는 게 방화도료입니다. 자, 그리고 석고는요. 초기 방화와 연소 지연 역할이 우수해요. 무기질 섬유로 보강하는 겁니다. 우리 석고는 어떤 그 돌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묵혀놓은 판재잖아요. 그래서 불이 닿았을 때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장 합판 말고 석고로 되게 많이 하죠. 그것도 사실 조금 더 내화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시멘트가 공기 중에 습기를 받아 천천히 수화 반응을 일으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굳어졌다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주변의 시멘트와 달라붙어 결국에는 큰 덩어리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풍화 현상인데요. 풍화 현상은 어떤 건물이 계속해서 비와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좀 해지는 거? 그런 것들도 풍화일 수 있고요. 시멘트 한 포가 있는데 40kg짜리 한 포가 있죠. 그걸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닐이 싸져 있는데 그 안쪽으로 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 부분이 싹 굳어지는 것, 요런 것들도 풍화 또는 풍화 현상, 에어 세팅이라고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목재 방부제 중에서 방부력이 우수하고 염가, 쌓여. 그리고 도포 부분이 갈색이고 냄새가 강하여 보통은 외부에 사용되는 게 이 크레오조트예요. PCP라고 있는데 그건 투명하고 냄새가 적어서 실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크레오조트는 냄새가 너무 세서 실내에 쓰기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재의 이음과 맞춤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음이라는 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목재를 붙이는 게 이음이 될 것이고 맞춤은 이렇게 직교되는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맞추는 것. 이건 응력이 큰 곳에서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여기 힘이 많이 발생해서 뭐 전단력이나 휘어지는 힘이 발생하는데 거기를 이었다. 아무래도 이어준다는 것은 그 자리가 약해진다는 건데 응력 큰 곳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면은 정확히 가공해야 됩니다. 이거 틀린 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틈을 주어 가공한다. 그래서 틀린 답. 그리고 공작이 간단하고 이게 만들기가 간단하고 튼튼한 접합 방법을 선택해라. 좋은 말이고요. 이 목재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깎아내서 약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 좋은 말이죠. 강구조 트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접합 시 거세 플레이트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좋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트러스 구조죠. 여기 이렇게 좀 넓게 옆으로 넓게 뭐 이런 모양이 좋다고 합니다. 정사각형보다는 그게 좋다고 하고요. 지점의 중심선과 트러스 절점의 중심선은 가능한 일치시킵니다. 뭐 제대로 방향을 잡을 때 어디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선이 만나도록 해달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란 수직으로 배치된 복제를 말한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상현재, 밑에 있는 게 하현재라고 불러요. 복제라는 건 외부의 다른 말입니다. 복제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수직으로 배치된 복제는 외부의 다른 말인데 현재라고 나왔죠. 그럼 3번은 틀렸네요. 다음 중 시멘트를 구성하는 3대 주성분. 시멘트는 실리카, 산화알미늄, 산화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염화칼슘은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일단 염화란 말 들어갔어요. 어떤 소금기 들어가면 시멘트의 응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 주성분 아닙니다. 자, 점토 제품에서 SK 번호는 무엇일까요? SK26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몇 도에서 구웠나입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가 3회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소성온도. 자, 그리고 다음 중 콘크리트 보양, 보호하고 양생하는 내용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 완전히 수화되도록 열이 발생되면서 굳어지도록 살수 또는 침수시켜 충분히 물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수화열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기에 물을 뿌려준다거나 물에 넣어준다거나 물을 공급하면 열을 낮춰서 천천히 굳도록 해줍니다. 천천히 굳는다는 것은 이 콘크리트 자체의 크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콘크리트를 비빈 후 습기가 공급되면 재령이 작아지며 강도가 떨어진다.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령은 굳는 속도 정도로 볼까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위에 말했죠. 살수시키고 침수시키고 물을 뿌리고 물에 담그고 이렇게 되면은 수와 열을 낮춰서 천천히 굳기 때문에 장기 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일단 틀린 거. 자, 그리고 보양 온도가 높을수록 수화가 빨라요. 그래서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양은 초기 재령 때 굳어질 때 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좀 천천히 굳도록 해주는 게 좋다. 정답은 2번. 16번, 철근의 정착길이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정착하는 거리예요. 결정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철근 종류, 갈고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두 개가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콘크리트의 강도는 물시멘트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먼 것은 물시멘트 비에 의해서 강도가 나오니까 정답은 물시멘트 비가 좀 더 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구조 마루. 이 마루 얘기 또 나왔죠. 1층 마루에는 동바리 마루와 납작 마루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고요. 2층 마루는 마루 자체가 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마루는 보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장선 걸어가지고 그 위에 마루너를 깔아주는 거. 보가 2번 들어가면 짠마루. 보가 안 들어갔어요. 헛마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바리는 동바리돌 위에 돌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게 동바리예요. 제가 이 사진 왜 넣었냐면 이거 현장에서 보는 서포트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동바리, 수직부재. 바닥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볼을 받치고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받치는 게 동바리예요. 네, 수평제로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자, 18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민보는 이렇게 보가 내밀어져 있는 거예요. 연속보의 한쪽 끝이나 지점에 고정된 부위 한 끝이 지지점에서 내밀어져 있는 내민보. 단순보는 보의 양단이 벽돌, 블록, 석조, 벽 등에 단순히 얹혀 있는 것. 이것을 단순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장력에 저항하는 제축 방향의 철근을 보의 주근이라고 한다. 보가 이렇게 진행하면요. 진행하는 방향이 제축 방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간 게 주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아 돌린 게 늑근입니다. 늑근은 중앙부에 촘촘하게가 아니라 단부에 촘촘하게, 중앙부는 느슨하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틀렸습니다. 자, 19번 벽돌 벽체 내쌓기에서 2켜씩 내쌓을 때 벽돌이 이렇게 쌓아졌고요. 내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켜 내쌓을 때는 요만큼 8분의 1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2개를 포갠 거예요. 더 나올 수 있어요. 4분의 1비. 심재와 변재 나왔죠. 목재가 있으면 안쪽에 고화된 부분이 심재, 바깥쪽에 좀 말랑하고 최근에 자란 게 변재. 가운데 이거 심재예요. 틀렸죠? 심재는 세포가 고화된 부분 좋네요. 그리고 변재는 수분이 적고 강도가 큰 부분. 이거는 수분이 적고 강도가 큰 것은 심재. 그리고 심재는 양분을 저장한다기보다는 이 바깥쪽에서 변재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거죠. 밤에 빛을 비추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형광등 또는 형광도료 이런 것들은 이 도로에서 반사가 돼서 자동차 빛에 잘 보이는 것, 그것이 형광도료 되겠습니다. 22번 고강도선인 피아노선에 인장력을 가해둔 다음 미리 이렇게 잡아당겼대요. 그런 다음 콘크리트를 부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경화된 후 이걸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제거시킨 미리 인장력을 가했다. 미리 프리 그리고 인장력 스트레스 미리 스트레스를 가했다. 프리 스트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목구조에서 깔돌이와 처마돌이를
고정시켜 주는 것. 보통 우리 옆으로 가는 부재가 돌이에요. 그리고 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게 처마를 받친다고 처마돌이, 밑에 있는 게 깔려 있다고 깔돌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밑에가 좀 넓고 위쪽이 좁은 요 부재가 주걱 볼트, 주걱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이 나서 두 개를 고정하는 것, 주걱 볼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중 막구조. 상암동 올드 경기장으로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일단 서귀포, 인천, 상암동 전부 다 막구조로 덮어주는 지붕이고요. 수원 월드컵은 입체 트러스, 다른 말로 스페이스 프레임. 요건 철골이 이렇게 삼각대 모양으로 여러 개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지붕이 얹히는 요 방식, 요게 수원입니다. 문골을 보기 좋게 문틀이 있고요.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문틀이 있고 벽이 좀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어떤 부재를 대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문선. 26번입니다. 다음 중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우수한 용접성과 내진성 지진에 견디는 고강도 강재는 TMCF인데요. 다른 말로는 제어 열처리, 급냉에 의한 강재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기계화로 단기 완성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기둥을 따로 만들어서, 볼을 따로 만들어서 실어와서 현장에서 붙이는 거예요. 강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체화하기가 어렵다. 단점은 강접합이 어렵다. 같은 말로 일체화하기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8번 건축 재료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 중 유기질 재료가 아닌 것은?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생물에서 나왔나를 봐야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숨을 쉬는 그런 것인가? 일단 목재는 광합성하죠. 그리고 역청 재료는요, 기름에서 나온 겁니다. 기름에서 걸러서 남은 건데 이 기름이라는 게 되게 옛날부터 동물의 사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기름인데요. 그걸 걸러냈죠.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가 유기질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에서 나왔고 그 기름이 식물이나 동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성수지는요, 목재에 있는 기름 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해서 만든 거 실수도 있고, 우리 섬유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목화에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목화. 식물이죠. 합성수지가. 네, 맞습니다. 수지가 나무의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석재는 돌이에요. 돌은 숨쉬지 않습니다.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도료의 원료 중에 건조된 도막, 거기에 탄성과 교착성 좀 잘 붙게 하는 것 등을 부여함으로써 내구력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좀 뻑뻑한 아이들을 이걸 타면 좀 말랑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나 아시죠? 신나. 얇게 만드는 거. 우리 좀 굳어진 페인트에 신나 넣으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물론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유성 제품에만 가능하죠. 자, 그렇게 만들어준 걸 통틀어서 가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닥 재료를 타일로 마감할 때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타일 뒷면에 요철을 우리 대부분 만들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물에 말아서 넣을 때 요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바닥 타일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이 위에 유약 매끈하게 하는 거를 바르지 않습니다. 까실까실해야 밀리지 않겠죠? 그리고 클린컷 타일은 이 표면이 좀 까실까실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바닥용으로 또는 외부 바닥용으로 또는 실내 화장실 바닥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외장 타일은 내장 타일보다 강도는 강한 게 좋죠. 그리고 흡수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비 계속 맞는데 이거 흡수율 높아버리면 이게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장 타일은 내장, 내부에 붙이는 것보다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번입니다. 20kg의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는 잔골재가 있고요. 굵은 골재, 또 다른 말로는 조골재,
쉽게 말하면 장골재는 모래가 되고요. 굵은 골재는 자갈이 되겠죠. 이 모래에 해당되려면 5mm 체의 85%를 통과해야 모래로 인정하겠다. 자, 그럼 전체가 20kg이고요. 거기에 85%를 하게 되면은 17kg까지는 통과하면 모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SD. 이 문제 나왔었던 문제네요. 기호인 SS490의 첫 번째 S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재질이 나옵니다. 재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분류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WW라고 한다면 우드라는 재질, 그리고 윈도우라는 분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스틸이라는 재질, 도어라는 분류.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보통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중 전달과 지지 방법에 따른 막 구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골조 막 구조는 어떤 골조를 세우고요. 우산처럼요. 거기에 막을 씌우는, 이것이 골조 막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수 막 구조는요. 어떤 케이블에 막을 매달아서 지붕 구조를 만드는 게 현수 막 구조고요. 공기 지지 구조 또는 공기 막 구조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에드벌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열을 넣으면 바깥쪽과 압력 차이로 인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것이 공기 막 구조. 그리고 절판 막 구조라는 것은 이게 막 형태이긴 한데 우리 철판을 이렇게 접으면은요 컨테이너가 되죠. 또는 지붕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접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힘을 잘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는 막으로 좀 투영성이 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투영성이 있는 건데, 절판 막 구조는 철판이나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종류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의 밀도가 1g/cm이고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물체의 밀도가 1kg/cm라고 한다면 비중은 얼마인가? 자, 이건 사실 단위 맞추는 문제입니다. 물체의 밀도분에 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위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단위가 일단 기준이 물입니다. 그래서 1g 그리고 1세제곱cm 여기에 물체의 그 단위를 맞출 거예요. 1kg은 10의 3승 g이고요. 그러면 10의 3승 g이고요. 그리고 1kg/는 10의 6승이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0.001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35번입니다. 부하 전류를 개폐, 열고 닫음과 동시에 단락 및 지락사고 발생 시 각종 계전기와의 조합으로 신속히 전로를 차단하여 기기 및 전선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서 근데 키워드는요, 사실 차단한다 하면 차단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전기가 그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를 따라가는데요. 저도 이제 지락사고가 너무 말이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보니까 누전, 전기가 새는 그런 사고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전 사고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 차단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송 설비인 컨베이어 벨트 중 수평으로 사용되며 기물을 이렇게 굴려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도록 해주는 거, 이건 문제의 답이 있지요. 롤러 컨베이어인데요. 나머지도 지금 버킷 컨베이어는 키워드가 버킷, 어떤 양동이를 부착해서 거기서 양동이를 옮기면서 가는 거고요. 체인 컨베이어는 체인을 사용하는 걸 모두 통틀어서, 그래서 롤러 컨베이어도 거기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체인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에이프런 컨베이어는 체인 컨베이어의 일종이고요. 버켓 컨베이어는 양동이를 담는 거잖아요. 근데 에이프린은 물결 모양의 강판을 따라서 물건이 이동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런은 물결 모양. 정답은 3번이죠. 37번입니다.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그냥 보통 시멘트 응결 시간, 굳어지는 시간인데요. KS 규정으로 옳은 것은 초결 60분, 종결 10시간 또는 60분이나 1시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1시간, 10시간을 키워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자체는 이렇게 좀 빨리 굳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어떤 모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좀 천천히 굳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금속망을 유리 안에 넣었다.
복층 유리죠. 두 개의 유리 사이에 이렇게 금속망을 넣어서 진동이 심하면 유리가 좀 깨질 수 있는데 그걸 좀 잡아주기도 하고 혹시나 유리가 깨지면 파편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안에 망을 넣었다고 해서 망입 유리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바닥 마감판과 바탕 사이에 예를 들어서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요. 거기에 마감재, 예를 들어서 마루라고 칠까요? 마루를 깔았는데 완충제를 넣어서 진동을 감소시키는 바닥 구조입니다. 진동을 방지하면 방진이 나와야 되는데 답에 방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위에서 뭐가 콩콩 뛰었을 때 진동을 막음으로써 음도 같이 막아주는 바닥 구조예요. 자, 보링 방법. 보링은 이렇게 땅을 뚫는 거예요. 회전해서 구멍을 뚫고 지층을 그대로 원통 모양으로 채취하는 것. 이 땅이 어떤가 보려고 이렇게 굴려서 땅을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식 보링이고요. 충격식은 통통 쳐가지고 뚫는 것일 거고, 물로 뚫는 것일 거고, 탄성파를 넣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탐사를 하는 방법일 것이고, 단면 곱하기 길이, 거기에 단위 용적당 중량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022년 3회 CBT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복사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복사 난방은 바닥이나 벽에 이렇게 엑셀 파이프 또는 코일을 깔아서 우리 보일러 돌리는 방식입니다. 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라지에이터가 없죠. 이렇게 벽에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라지에이터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열기 설치 면적이 크므로 틀렸죠. 바닥면의 이용도는 높고요. 그리고 실내의 온도 분표가 균등하고 쾌감도는 높아요.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쾌적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이 개방되어도요, 창문 열어도요, 난방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공 수리와 방의 모양을 바꿀 때 불편해요. 왜냐면 이 위에 바로 그런 미장을 얹어버리잖아요. 방바닥 통미장이라고 하죠. 방통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양 바꿀 때 많이 불편하죠. 매설 배관이 고장나면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밖에 나와 있어야 뭐가 이렇게 새는지 뭔지 보는데 그 방통 안에 묻혀있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43번. 건물의 남북 간의 인동 간격을 결정할 때 인동 간격은 동과 동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되게 가까운 것도 있고 좀 멀리 가는 것도 있죠. 이것을 결정할 때 하루 동안에 필요한 최소 4시간의 일조는 얻어야 됩니다. 어느 일양 곡선은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자가 따라가는 선입니다. 이렇게 돌겠죠? 이건 동지를 기준으로 4시간의 일조를 얻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4번입니다. 10cm 곱하기 10cm인 목재를 400kN의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끊어졌다면 이 목재의 최대 강도는 얼마인가? 1MPa 대 0.1kN per 제곱센티미터는 X를 만들어서요. 4kN per 제곱센티미터로 정리를 제가 교재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0.1x는 4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x가 40MPa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그전 버전하고 이번에 바뀐 버전에 좀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거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고, 거의 이 문제는 사실 또 변형 없이 계속 똑같이 나왔던 문제라서 혹시 이 문제를 만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위 변환 문제처럼 답을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5번입니다. 다음 급수 방식 중 가장 위생적인 급수 방법은 무엇인가? 이 위생적인 개념에서 탱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요. 탱크가 없는 수도 직결식은 수도 공간에서 급수관을 바로 당기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가 탱크는 수도 공간에서 물을 올리는 건 똑같지만 물탱크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다가 이 떨어지는 힘으로 우리가 쓰고 있죠. 높은 건물에 주로 쓰는 거고요. 수도 직결 방식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층이나 1층, 2층 같은 낮은 건물에 수도 공간에서 바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 수도 직결 방식.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고요. 이유는 탱크가 없어서.
물탱크가 없어서 좀 위생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통기관의 설치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통기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뭐 변기든 세면대가 있으면 여기 봉수라는 게 있잖아요. 쌓여 있는 거. 여기에 통기관이 있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좀 줄어들어서 이 봉수가 빨려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 첫 번째 역할이고요. 배수관 내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줘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갔을 때 공기층이 들어가면, 이 통기관이 들어가면 조금 더 흐름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수 중에 발생되는 유해 물질을 배수관으로부터 분리한다. 이건 분리하는 개념은 사실상 없고요. 유해 물질? 이게 배수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아닙니다. 이 유해 물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3번은 틀린 답. 4번은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서 환기를 시키면 좀 배수관이 청결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오음의 법칙에 그냥 문자 그대로 정리가 된 거예요. 회로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인과된 전압의 크기와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저항과는 반비례, 전압의 크기와는 비례. 자, 급수 설비에서 우리 수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한꺼번에 흐를 때 가로 배관을 통해서 흐르다가 세로 배관을 만나면 이 배관을 치는 워터 해머링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공기실이 하나 있으면 유속이 조금 저해되어서 워터 해머링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실이 들어가면 조금 더 수격작용을, 워터 해머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건조도면에 선을 그을 때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과 선이 각을 이루어 만날 때, 이렇게 될 때는 만나는 곳을 정확하게 작도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건 뭔가요? 떨어지는 거 또는 너무 겹치는 거. 그리고 선의 굵기를 조절하기 위해 여러 번 그으면 아무래도 연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한 번에 그을 수 있도록 하고요. 파선이나 점선은 일정하게 그어줍니다. 길다가 짧다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길이와 간격 일정하게 다 좋은 말이고요. 선의 굵기는 축척이 다르다는 것은 A4 용지는 만약에 200분의 1이다면 A2 용지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훨씬 더 큰 도면이라서 굵게 그리게 되고, 이 굵기를 같이 A4 용지에 그려버리면 너무 굵어요. 그래서 조금 가늘게, 좀 다르게 해야 되고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축척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복층형 아파트입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마이조넷형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복층 아파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버시 확보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서 잠시 넘어가고요. 확실히 아는 거 찾으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의 정지 층수 적게 할 수 있어요. 복층이라는 것은 두 층을 한 집이 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2층에 한 번, 4층에 한 번 이렇게 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은 단위 주거에 만약에 이렇게 복층이고 여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윗집과 아랫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고 만약에 두 층을 쓰는 거예요. 단위 주거는 요렇게 한 층, 요렇게 한 층인데 굳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없다가 아니라 변화를 줄 수도 있다.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복도가 없으면 남북면이 모두 외기에 접할 수 있어요. 여기도 창문, 여기도 창문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부엌용 개수기, 싱크대 같은 거죠. 거기에 사용되는 트랩이고요. 관트랩이라는 것은 세면대나 변기에서 나오는 이런 트랩입니다. 이렇게 생긴 관으로 된 트랩이고요. 여기 봉수가 모이게 되죠. 개수대에는 보시면 설거지하는 거 밑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둥그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거기 쌓이고요. 이렇게 따로 물이 빠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좀 큰 드럼 형태라서 드럼 트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보다는, 관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봉수가 크게 쌓이기 때문에 봉수 파괴, 물이 이렇게 빨려 나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적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 트랩, 드럼 형태의 주방 밑에 들어가는 그런 트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래와 자갈들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들이 잘 혼합되어 있으면 입도가 좋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용어 그대로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중 모살 영접이 쓰이지 않는 용접은입니다. 일단 모살 영접이 뭔가요? 모살 용접은 T형 이음으로 봤을 때 여기에 45도로 용접을 하는 게 모살 용접이고요. 덧판 이음은 이렇게 판이 있고요. 요 위에 또 판을 대서 이렇게 45도로 용접하는 게 덧판 이음. 겹침 이음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45도로 개선각을 만들어서 여기에 용접을 하는 이런 것도 모살 용접으로 보입니다. 플러그 이음은요, 어떤 부재에 구멍을 뚫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설 용접이 아니고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가거나 채우거나 하기 때문에 모살 용접과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용접이에요. 자, 건축 척도 조정입니다. 어떤 창문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한 자 단위로 30cm 단위로 창을 만들자. 이렇게 미리 사이즈를 정해서 만드는 게 건축 척도 조정입니다.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창문도 만들고 어떤 벽체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요. 척도를 규격화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공장 생산 가능합니다. 거의 끼워 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좀 비슷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창조성과 인간성이 결여되는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부각이 된다, 개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요.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됩니다. 명시도, 밝게 보이는 정도죠. 세계 3속성 차가 클수록 높아지는데 세계 3속성, 색상, 채도, 명도 이렇게 중에서 명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어떤 바탕이 있고요. 그 안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강이 있고요. 진한 빨강이 있고요. 진한 주황이 있다고 볼게요. 이건 색상의 차이인데 둘 다 진하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명한 빨강과 좀 칙칙한 빨강이라고 볼게요. 둘 다 빨강이라서 크게 차이가 엄청 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좀 어둡다면 크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명도라는 것은 같은 빨강이라도요. 여기는 밝은 빨강, 여기는 어두운 빨강.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둘 다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명시도에는 이 명도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단면도 섹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면도는요. 일단 건축물을 수직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요. 수직으로 잘라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이 보이고요. 그 안에 지붕 구조 나오고요. 벽도 나오고요. 기초 나오고요. 바닥 구조도 나오고 천장 구조도 나오는 이런 거고, 상상해서 그린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잘린 집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투시도가 아니라 투상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건물 내부의 입면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죠. 이건 전개도를 뜻하는 거고요. 창 높이에서 수평 절단했어요. 이건 평면도입니다. 단면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투작법에 의하여 수직투상에서 외관을 나타내는 것은 입면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 3번, 4번 틀렸고요.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건축법에 따른 초고층 건물의 기준입니다. 고층 건물이 나올 수 있고요. 초고층 건물이 나올 수 있어요.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 120m 이상. 이게 고층 건물이고요. 초고층은요. 50층 이상, 200m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세면기의 높이 A의 치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사람이 이렇게 좀 숙였을 때 이 높이, 최종 높이가 750에서 800 정도 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세수할 때 조금만 숙여도 되는 그런 높이.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거.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너무 높으면 이렇게 물이 줄줄 팔꿈치로 다 흐르는 그런 게 되고, 너무 낮으면 허리가 아프게 되는데 이 정도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게 세면대의 높이입니다. 정답은 750이란 얘기입니다. 자, 건축 모형입니다. 우리 투시도로 건축물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드보드나 이런 폼으로 모형을 만들기도 해요.
건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건물을 완성했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박스 형태의 건물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가, 그리고 도면만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투시도보다는 다각적인 관측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투시도라는 것은 종이에 한 면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뒷면이 어떤지는 또 그려야 돼요. 사람이 또는 돌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 관측이 용이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음향 효과 색채 대비의 확인이 용이합니다. 주변 환경과 또는 건물과 건물의 색채 대비 확인 용이하고요. 또는 소리가 좀 물리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설계 검토 시 평면만으로 부족할 때 우리 건축주는 평면도만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 모형을 만들면 훨씬 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 제도에 사용되는 선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선은 단면의 윤곽 표시에 사용됩니다. 뭔가 잘랐을 때 이렇게 지붕의 끝부분, 보의 모양, 벽체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선을 이용하는 거죠. 파선은요, 저 뒤쪽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치수 보조선, 인출선, 격자선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을 보조하는 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이 치수선, 이 선은 치수 보조선,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파선이다 라고 했죠. 2번 틀렸어요. 파선, 점선이랑 뭐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파선 또는 점으로 이루어졌다고 점선. 비슷한 말로 봅시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1점세선은 선 한 번, 짧은 선 한 번, 선 한 번, 짧은 선 한 번. 이게 1점세선인데 벽체의 중심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1점세선이고요. 대지 경계선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 도면에서 구분을 해야 될 때는 2점세선으로 쓰기도 하는 게 이 경계선이에요. 단면이 0.3m 곱하기 0.6m이고 길이가 10m인 RC조, 철근 콘크리트 보의 무게는, 중량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단면이 0.3m고요. 0.6m고요. 길이가 10m예요. 이것들을 다 곱하면 되겠고요. 0.3 곱하기 0.6 곱하기 10m는 1.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단위 용적당 중량이 2.4톤이에요.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깊이 모두 1m인 경우, 여기에 RC조를 가득 채우면, 꽉꽉꽉 채우면 2.4톤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4톤을 곱하면 정답이 4.32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골재의 함수 상태, 물을 머금은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절건 상태는 완전히 건조한 상태, 기건 상태는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 건조시킨 것으로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 그리고 표면을 건조한 상태는요, 골재 내부는 가득 찬 상태이며 표면은 건조한 상태입니다. 수분 상태는 표면에 물이 붙어있는 상태로 보통 자갈의 흡수량은 50% 내외이다 라고 했는데, 50%는 정말 물을 많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50%는 거의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정도의 것이고, 수분 상태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물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멘트 저장, 이 문제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시멘트 저장이기도 하지만 창을 크게 낸다, 이게 보통 틀린 답으로 나옵니다. 계구부, 여기 이렇게 시멘트 창고가 있을 때요, 계구부를 크게 내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안으로 습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창도 최대한 작게,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창을 최대한 크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기호가 의미하는 창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지금 오르내리 창이랑 붙박이 창이랑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요. 오르내리 창은 이렇게 창이 있으면 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은요, 위에 픽스된 창이 있고요,
밑에 있는 창이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게 오르내리 창이에요. 이것은 선이 하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 이 기호는 선이 하나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요.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분하는가. 우리 보통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몇 층인 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가리고 있는 부분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연면적은 10층일 경우에는 층마다 다 더해서 나오는 게 연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용적률이고요. 건축 면적,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봤을 때 가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건폐율.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상태는 골재를 대기 중에 방치하여 건조시킨 것,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이고요. 기건 상태에는 보통 15% 내외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더 말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공기 중에 말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에 또는 압력 또는 열을 가해서 인공으로 말리면 가구에 쓰는 것은 10%, 더 말리면 5% 이렇게 되고요. 기건 상태는 일반적으로 1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를 왜 건조하는가? 일단 중량을 좀 가볍게 할 수 있고요. 이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량이 좀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도가 올라가요. 물이 마르면 마를수록 30%를 기준으로 더 올라가면 강도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부터 말리면 말릴수록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강도는 올라가고요. 내구성은 오래 지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내구성이에요. 이게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를 건조하는 목적인데 도장 및 약재 주입을 방지하는 것과 건조하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패균류는 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패균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말리면 말릴수록 이 곰팡이라던가 부패균은 적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라코타입니다. 테라코타는 이렇게 속이 빈 상태로 점토를 구운 거예요. 이 안쪽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것은 좀 가볍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일반 석재일 겁니다. 걔보다는 얘가 가벼워요. 그런데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가볍다라는 게 키워드. 콘크리트용 골재는 둥글고 거친 게 좋다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면이 매끄럽고 모양이 길쭉한 것이 좋다. 틀렸고, 우리 철근 사이사이에 이런 골재가 끼어들어서 강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길다는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둥글고 좀 거칠거칠해야 이 표면에도 시멘트가 묻고 철근 사이사이에도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힘을 가하는 방향이 섬유에 평행할 경우, 이렇게 섬유에 평행할 경우 압축하거나 인장했을 때 최대가 되고요. 압축보다는 인장이 강도가 더 큽니다. 이걸 잡아당겼을 때 더 변형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엌과 식당을 경하면 이거를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 30평대 아파트 또는 24평대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싱크대가 있으면 그 앞쪽에 식탁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닝 플러스 키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인데요. 제일 좋은 건 음식을 해서 바로 얹으면 되기 때문에 주부의 동선이 단축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토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우리 토대라는 것은요, 기둥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기둥의 무게를 기초에 전달하는 이 가로 부재가 토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사계연귀이음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서리, 이 네모난 아이의 모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토대의 모서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어주는 것. 이 부분 어떻게 이어주는가의 문제인데요. 보통 엇거리 산지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장력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케이블로 매달았다
매달았다입니다. 그래서 현수구조, 매단 구조는 현수구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압축력 말고요. 인장력만 작용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왔죠? 또 나왔는데 시멘트 창고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게 한 시험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보통 하반기 쪽에 나왔던 문제를 모으다 보니 좀 비슷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개구부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창문을 크게 설치하는 거 안 되죠. 자, 그리고 시멘트는 13포인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나오죠. 장기간 보관한다 라고 할 때는 7포대. 이렇게 좀 틀린 답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정답은 4번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장공사에서 기둥이나 벽에 모서리를 보호한다. 모서리를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보호한다 해서 코너비드가 정답. 모서리 보호, 코너비드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은요. 미장을 할 때, 미장이라는 것은 시멘트를 바른다는 거죠. 시멘트를 바를 때 이 코너에 바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코너비드라고 하는 철물을 대고요. 여기에 맞게 미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미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차장에 갔을 때 여기 고무로 된 형광물질 발라놓은 거, 이런 것들도 모서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점토 제품에서 SK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소성 온도라는 것은 점토는 구운 거잖아요. 구워서 타일도 만들고 막 변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굽는 온도 보통 SK26 이렇게 나오는데 몇 도에 굽는가? 소성 온도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 엘리베이터와 직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교류 엘리베이터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좀 특이하죠? 속도 조절이 안 된다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없대요. 그리고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 선택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 또는 천장재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벽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강당이나 집회장 등에 쓰는 거고요. 단면을 보면 이렇게 인코너가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형식. 그래서 이게 이 부분 곡면을 통해서 소리가 좀 부드럽게 조절되는 음향 효과가 키워드입니다. 이것의 명칭은 코펜하겐 리브입니다. 목구조에서 깔도리와 처마도리를 고정시켜주는 철물은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대공 지붕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고요. 도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평보가 옆으로 가고요. 위아래에 이렇게 옆으로 진행하는 수평부재, 도리가 2개 발생하고 있죠. 위쪽에 있는 것이 처마를 받치는 처마도리, 아래쪽에 있는 것이 깔려있는 깔도리입니다. 이 2개는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아래쪽이 약간 두껍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못질을 할 수 있는 이 주걱처럼 생긴 아이가 주걱 볼트입니다. 처마도리와 깔도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기둥을 봤을 때 세로 형태죠. 여기에 주근이 제축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허리띠처럼 둘러감은 이건데 띠철근이라고 불러요. 허리띠처럼 감았죠? 자, 유리와 같이 어떤 힘에 대한 작은 변형만으로 폭 깨주는 거,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성이고요. 이것과 탄성은 좀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탄성. 2개를 많이 비교해서 문제가 나와요. 적은 변형만으로 파괴되는 건 취약한 거, 취성. 자, 다음 설명에 맞는 공기 조화 방식은 무엇인가? 일단 전공기 방식인데요. 전수 방식인 펜코일은 좀 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냉풍과 온풍을 혼합하는 혼합성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의 덕트에서 냉풍도 나오고 온풍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중으로 냉풍, 온풍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만 나오는 거, 단일 덕트 방식. 1번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제 최근에 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문제 안에 약간의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계를 주는 게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바닥에 충돌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완충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말랑하게 완충해 주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 최상층, 최하층이 지나가지로 않도록 한 건지 아니면 이미 떨어져 버려서 바닥에 충돌하지 않도록 한 건지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하층 1층 또는 지하 몇 층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 밑에 피트층에 있는데요. 여기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완충기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력발전소라고 키워드가 나왔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용광로인지 화력발전소인지.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불을 뗀다고 하죠. 불을 피우면 여기서 이렇게 날리는 젤을, 플라이하는 젤을 모아서 만들어주는 게 플라이 애쉬입니다. 1번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고로 슬래그는 용광로에서 나온다. 이 두 개가 좀 키워드가 달라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럼프 값은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30cm였는데 얼만큼 줄어들었나. 예를 들어서 슬럼프 값이 12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부터 12만큼 줄어들었다. 이게 슬럼프 값. 정답은 1번 X입니다. 자,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로만 연결된 것은 케이블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현수 구조는요. 이렇게 주탑이 있고요. 여기에 메인 케이블을 연결하고 여기에 좀 더 얇은 케이블을 연결한 게 현수 구조입니다. 사장 구조는요. 이렇게 주탑이 있으면 이 주탑을 향해서 케이블들이 매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장 구조입니다. 1번이겠죠? 자, 건물 전체의 무게가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커요. 간사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스팬 또는 스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거. 둘 다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해요. 비교적 가벼우면서 대규모. 이럴 때는 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평면 형식 중 일조와 환기 조건이 가장 불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홀형은 다른 말로 계단실형이라고 하고요. 요즘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그래요. 이렇게 동을 입구에서 보시면요. 여기 1동, 2동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실을 이 두 군데만 이 두 집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형은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타워가 있고 중간에 코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어는 계단과 뭐 엘리베이터 홀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둘러서 집들이 들어가요. 코어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환기와 일조가 제일 불리하다는 건 만약에 이렇게 북쪽으로 봤어요. 이쪽이 노스면은 이쪽은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쪽은 햇빛도 많이 받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 좋은데 북쪽은 햇빛이 좀 안 들어가는 그런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집중형이 그나마 가장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가로 배관을 사용한대요. 가로 배관은요. 집집마다 배관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가로 배관을 큰 배관으로 모아서 오는 거예요. 가다가 마지막에 하수가스의 역류를 방지하고 유속을 저해한대요. 유속을 흐르는 속도를 낮추고 하수가스 마지막에 이렇게 되게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역류를 막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수가 쌓이면서 여기 하수관 최종관에 있는 냄새라던가 가스가 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U-트랩입니다. 자, 30번입니다. 횡력을 받는데요. 횡력이라는 것은 옆에서 미는 거. 보통 조적조 같은 경우에 횡력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건물들 보면은요. 이렇게 옆에 벽을 추가로 더 쌓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버트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미는 힘을 얘가 한번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축벽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버트레스 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입니다. 유체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물이든 공기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물 같은 습기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유동은 움직이고 있다. 이 유체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체의 내부 흐림을 저지하려는 유체가 흘러가는데 마찰 저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맑은 물 같은 경우에는 쭉 흘러가겠지만 점토처럼 끈적끈적한 것은 마찰 저항이라는 게 발생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성질은 점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약 집안이 연약하대요. 건축물을 축조할 때 부동치마, 같지 않게 치마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쳐지고
여기는 조금만 치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동치마, 같지 않은 치마인데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는 건물 자체의 강성이 높아지면 같지 않게 꺼졌을 때 이게 건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튼튼하게, 지하실을 강성체로 만들어버리면 이쪽은 많이 꺼지고 이쪽은 조금 꺼졌을 때 여기 발생하는 크랙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물의 중량을 크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강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중량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요, 이 꺼지는 게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좀 가벼울수록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무조건 가벼운 게 좋은 건 아닌데 무겁다고 해서 딱히 좋을 것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은요, 너무 길게 되면 이 지반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골보의 종류에서 형광의 단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이게 조립보와 좀 반대로 볼게요. 형광보는 어떤 틀에, 이 H 모양의 틀에 철을 이렇게 녹아질 때 넣어서 모양을 만드는 게 형광보예요. H 모양 그대로 붙어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좀 비교되는 게 뭐냐면, 반대 개념은 아니고 비교되는 것. 이렇게 외부와 플랜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립보, 플레이트보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개 비교했을 때 하나의 틀로 만들어진 것이 형광보입니다. 다음 중 나무에, 목보에 사용되는 투명 도료. 일단 뭐 답 나왔죠. 클리어하다, 클리어레커. 바탕의 무늬를 살릴 수 있는 도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설비 관련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상 전류가 발생해서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기를 이상 전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땅으로 또는 땅을 대신하는 전도체에 연결하는 그건데, 땅과 연결한다고 생각해서 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일반 반자의 뼈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기호의 명칭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 부분이 달대입니다. 달대. 그리고 달대를 받아준다고 달대 바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천장판, 이것이 반자예요. 이 반자를 받아주는 이 각재, 이것이 반자틀입니다. 반자의 틀을 구성한다고 해서 반자틀. 그리고 이 부분, 이 반자틀이 이렇게 가고요. 한 450mm 간격으로 가고요. 거기에 천장판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반자를 받아주는 직교된 방향의 각재, 이 각재를 반자틀을 받아준다고 해서 반자틀, 그리고 받아준다고 해서 바지입니다. 자, 그럼 뭐가 틀렸나요? 4번. 처마도리가 아니라 반자틀 바지입니다. 이건 지붕에 들어가는 보인데요. 이게 왜 보인가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왕대공 지붕틀처럼 이렇게 밑에 깔돌이가 있고요. 그 위에 처마에 바로 받아주는 위에 있는 것이 처마돌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지붕보라고 설명을 했네요. 다음 중 홑마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보가 없어야 홑마루입니다. 보가 없으면 홑마루, 보가 하나 들어가면 보마루, 두 개 들어가면 짠마루입니다. 이건 지금 홑마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층돌이에 장선을 바로 걸치고 마루너를 깐 마루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목조 벽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평벽과 심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조를 받치는 기둥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벽이 들어가는 건 벽 입장에서 봤을 때 평평해요. 그래서 평벽이 됩니다. 대신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벽이 들어가고 또 기둥이 있어요. 이럴 때는 벽 입장에서 봤을 때 깊어요. 그래서 심벽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심벽은요, 우리 한옥 구조에 많이 들어가고요. 평벽은 양식 구조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심벽에서는 기둥이 노출이 됩니다. 벽이 깊으니까 기둥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근데 평벽은 기둥이 안쪽에 들어가고 벽체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꿰일대라는 게 나오는데요. 꿰일대라는 건 평벽에 사용되기보다는 심벽에 주로 사용돼요. 우리 한옥은 이렇게 안쪽으로 벽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대주는 목재 부재, 이것이 꿰일대입니다. 평벽보다는 심벽에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중 지붕 물매는 이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정 요소가 아닌 것, 아예 상관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 높게 짓는 뭐 교회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높게 짓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평평하게 일반적인 주택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마 돌출 길이는 일단 넘어갑시다. 이게 다른 걸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간 사이 크기,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을 때는 이 경사를 좀 급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간 사이 크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에 따라서 이 물매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붕 2기 재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와를 얹었다. 이걸 다른 말로 기와 2기라고 해요. 기와를 엮어서 가는 것. 이게 만약에 크다. 이럴 때 경사를 막 급하게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위에 있는 큰 기와가 밑에 있는 기와를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완만하게 해서 이 기와가 여기 그냥 기대도록 가야 되고 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작은 기와는 그렇게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크게 밀어낼 일이 없습니다. 경사가 급할 때는 좀 작은 기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처마 돌출 길이는요, 기둥에서부터 얼마큼 나오는 건데 이 각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통기 방식 중 트랩마다 통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도가 높은 것은? 입니다. 예를 들어 세면대라고 제가 볼게요. 세면대가 하나 있고요. 또 세면대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세면대와 세면대 연결하는 이런 배관이 있을 때 세면대 하나마다 통기관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들어가진 않겠죠. 여기 들어갈 텐데 여기다 그냥 그렸습니다. 세면대 하나마다 하나씩 통기관이 있으면은요, 공기가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하나씩 각계 전투, 각계 통기 방식. 이것은 이 하나마다 통기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리하다라고 보시고 안정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만약에 세면대를 8개를 엮어가지고 한번 통기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결합 통기 방식 또는 루프 통기 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옆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가 별로 높지 않은데 이 세면 트랩 이렇게 생겼죠. 여기 하나당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발생되는 갑자기 많은 물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그 압력을 여기서 해결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당 하나 각계 통기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실별 공간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거실은 가급적 현관에서 가까운 것이 좋아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바로 있는 게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덜할 수밖에 없는 게 거실은 다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실보다는 현관 쪽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 틀렸죠. 노인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2층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나 거동이 불편할 때 2층까지 가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단을 탈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1층에 위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서재는 조용히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실과는 떨어뜨려 계획하시는 게 좋고요. 침실은 소음과 멀리 도로 쪽을 피하고 공원 등에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목조 반자틀 그리고 꿰대까지 나왔었어요. 이 꿰대는요, 신벽식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요거를 꿰대라고 하고요. 목조 반자틀에는 반자틀, 반자틀 바지, 달대, 달대 바지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번씩 이 문제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달대끼리 연결하는 이 수평 꿰대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건 그냥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꿰대는 벽에 쓰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3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중 연기 감지기에 해당하는 것은? 천장에 달린 거 있죠. 이렇게 달려있는 감지기 보통은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이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실내 온도가 20도인데 불이 났어요. 100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차이를 보는 차동식, 그리고 20도가 되어야 되는데 100도니까 이것을 보상하는 보상식, 그리고 20도인지만 감지하는 거, 20도보다 높았다 그러면 온도가 안 맞네, 정원식. 이렇게 온도를 보는 게 세 가지고요. 광전식은 연기가 났을 때 이것이 어떤 광선이 진행을 못하게 연기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기 감지기, 이렇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점성이나 끈적끈적한 정도, 그리고 침투성, 그 사이사이로 침투하는 그런 것들은 작아요.
그렇지만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습니다. 동결에 대한 안정성도 커요. 온도에 대한 변화, 뜨거울 때 또는 뭐 얼 때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아스팔트고요.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이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콘크리트 부재에 1차로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제작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불로 뭔가 처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블로운 아스팔트 영어인데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불로 뭘 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블로운 아스팔트 열에 대한 변화가 적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골을 보기 좋게 만드는 동시에 문이 이렇게 있고요. 문골은요, 문틀 또는 문의 프레임 이런 걸 보기 좋게 만드는 동시에 주위 벽 맞무리를 잘하기 위해 둘러대는 누름대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평면이 되겠죠? 이렇게 문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큰 거예요. 문틀보다. 이 부분 지금 마감이 잘 안 나옵니다. 도배를 하든 뭐 미장을 하든 마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어떤 부재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틀 부분이 좀 더 화려한 모양이 되겠죠. 벽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둘러대는 누름대. 이것은 문선 1번입니다. 자, 파티클 보드입니다. 파티클 보드는 목재를 이렇게 빻아서 본드에 말아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책상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필름 벗겨진 거 있죠. 그 안에 보시면 어떤 이렇게 조각조각 나무들이 보이고 본드에 말아 놓은 그런 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구나 칸막이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열 차단성은요, 목재가 가진 특징이에요. 열을 받아도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단성이 우수하고요. 가공성, 뭐 톱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방향성이 있대요. 우리 목재에 그냥 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섬유 방향이 있고 섬유에 직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파티클 보드라는 거는요, 여기 이 조각조각 아이들을 이렇게 본드에 말아놨기 때문에 섬유에 평행하는 방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이 없어요. 뒤틀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뒤틀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 맞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보와 기둥 대신 슬래브와 벽이 일체가 되도록 하는 구조. 이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제가 교재에 답을 잘못 적었더라고요. 2번이라고 해놨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왜냐면 플랫 슬라브는요, 기둥이 있어요.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보가 없이, 원래 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보가 없이 플랫하게 슬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기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윗부분을 이렇게 주두라고 하는 모양으로 보강을 해주고요. 여기 위에 지판이라는 걸 붙여서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는 그런 거고, 기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랫 슬랩은 아니고요. 벽식은 기둥도 없어요. 기둥도 없이 그냥 벽과 슬랩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 우리 아파트 안에 보면 기둥이 물론 있는 집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위 세대에 들어가면은 기둥 없이 들어가게 돼요. 기둥 없이 슬라브와 벽을 보강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벽식 구조. 기둥이 만약에 있고 보만 없앴다. 이것은 플랫 슬래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8번입니다. 막으로 된 재료래요. 막상, 막의 형태. 공간을 덮어서 건물 내외에 기압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에드벌룬 아시죠? 에드벌룬. 이게 여기서 불을 떼게 되면은 이 안쪽에 기압이 올라가고 여기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공기 막구조입니다. 자, 구조물의 지점의 종류 중 이동과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 뭐 이러면 답이 나왔죠. 우리 일반적으로 기둥과 슬랩에 이렇게 보로 강접합이 돼 있어요. 강접합이라는 것은 기둥 따로, 슬랩 따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이건 강접합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 강접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회전이 불가능한 거, 이동이 불가능한 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고정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획 설계도에 속하는 것은, 이 계획 설계도는 좀 디테일한 면이 약간 적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은 거실 해야지, 이만큼은 방하고 여기 욕실 넣어야지, 이렇게 존을 나눠보는 거, 또는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또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동선도예요. 배치도, 전개도, 평면도는 실제 기본 설계도 또는 실시 설계도에 들어가는 도면입니다. 자, 51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 제도에서 선 긋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번 그은 선은 중복해서 긋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 번 그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기보다는 긋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굵은 선의 굵기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힘을 주어야지 깨끗한 아이가 나와요.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용도에 따른 선 굵기는 축척과 도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다입니다. 동일하게 하면 안 되는 게 A4에 그리는 도면과 A2에 그리는 도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굵은 선을 만약에 0.8mm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A4에 가져갔어요. 너무 굵어요. 그래서 A4에는 만약에 0.3mm로 했다. 그러면 A2에는 0.8mm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CAD로 그려보신 분이 제일 두꺼운 게 0.4던데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하고, 어떤 도면인지 지금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한 답입니다. 확실히 아닌 거를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2번입니다. 직경 13mm의 2형 철근을, 2형 철근은 D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D13이래요. 그리고 간격은 골뱅이라고 들어가고 200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럼 정답이 2번 되겠죠. 53번입니다. 건축 도면의 표시 기호와 표시 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일단 A는 에어리어,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적은 볼륨, V입니다. 그리고 이건 맞고요. 위스트, 나비,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R은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름은 파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H는 길이가 아니라 높이고요. 길이는 랭스, L 이렇게 들어가요. 54번, 건축 도면에서 사람과 배경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축 도면 이렇게 집을 지었고요.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치고요. 거기에 비해서 건물이 얼만큼 높은지 이 스케일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깊이감도 사람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고에 따라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공간의 관습적인 용도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예요. 그럼 옆에서 경찰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습적인 용도 알 수 있고, 이 자체 건물의 질감, 예를 들어서 거친 건물인지 매끈한 건물인지는 사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현된 재질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5번이에요. 인면도 그릴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인데요. 일단 그라운드 레벨, 대지선 그리고요. 그 위에 건물 올립니다. 땅이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건축제도의 치수 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마무리 치수로 한다입니다. 우리 보통 중심선 치수로 그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 KS 규격에서는 마무리 치수로 하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치수 기입은 치수선 중앙 윗부분에 기입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치수는요, 보통은 한 5,000 이렇게 하면은 5,000mm예요. 이게 원칙인데 단위 기호를 여기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이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은 이 치수선에 평행하게, 요 선이 치수 보조선이고요. 이 선이 치수선이에요. 치수선. 여기에 평행하게 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읽을 수 있도록 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적어놨죠. 57번 제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A0 용지는 대략 1제곱미터가 나올 거고요. A2 용지의 크기는 A0의 4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0 용지의 절반 접었어요. 이 절반은 A1이 됩니다. 여기에 또 절반 접었어요. 이것은 A2가 돼요. 그래서 전체에서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도용지는 가로와 세로가 1대로 뜨기 맞고요. 큰 도면 접을 때는 A3 아니고요. A4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제도에서 석재는 일단 1번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왔고요.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인조석이요.
점선 1번, 실선 2번, 점선 1번, 실선 2번. 이건 임조석, 백시멘트에 돌가루 말아서 만든 거.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9번, 창호의 재질 용도별 기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W라고 나왔죠. 우드, 윈도우, 목재창 좋고요. 플라스틱, 도어, 합성수지, 도어, 문,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창 이렇게 다 맞아요. 근데 SS는요. 스테인레스 스틸, 그리고 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60번 건축물의 묘사와 표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첫 번째 답 나왔네요. 건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 표면 그늘보다 밝으면 이게 그림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둡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곽선을 강하게 묘사하면 공간상 입체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윤곽을 연하게 막 흐리게 하면 입체적인 게 좀 덜해요. 그런데 좀 진하게 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배경 표현은 건물의 배경이나 스케일, 용도 할 때 적당히 표현합니다. 건물보다 배경이 더 화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늘과 그림자는 물체의 위치, 보는 사람의 위치, 빛의 방향, 그림자가 비칠 바닥의 형태에 의하여 표현을 달리 하시면 되겠죠. 빛이 어디서 오는가에 따라서 방향을 좀 다르게 하면 된다는 좋은 말이었습니다.